이제 시민이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용감하게 제가 나서 보겠습니다. 소외된 약자를 변호하던 법조인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발로 뛰는 이재정 의원. 청소년의 기본권입니다. 우리 청년의 기본권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국회 입이 아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입이 되고 싶다는 이재정 의원의 발자취를 따라가 본다. 안녕하세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회의원 이재정입니다. 지난해 11월 11일 열린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 제가 언성을 높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힐난조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 국회의원 이재정은 국민입니다. 저는 국민입니다. 국회의 헌법기관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지금 계산기 돌려서 표 계산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굵직한 현안마다 화제가 됐던 이재정 의원의 일침. 꽉 막힌 속을 시원하게 뚫어줬다는 의미에 이른바 사이다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다. 저는 사이다 발언이라고 해서 칭찬해 주시는 국민, 그냥 뭐 막연한 팬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발언의 이면에 그 행간을 읽고 싶어요. 아, 시민들이 바랬던 거는 그냥 시원하게 누군가를 일갈해서가 아니라 제가 한 발언 가운데 이 지점에 대해서 제가 치열하게 다퉈주길 바라시는구나. 또 그 이면에, 그 사이다 이면에 또 제가 노력해서 그 갈등을 좁혀가고 또 상대를 설득해서 타협을 하는 과정도 이재정이 하고 있는 정치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3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6년부터 변호사의 길을 걸어온 이재정 의원. 변호사로 활동한 대부분의 시간은 소위 주류가 아닌 소외된 자들을 지키는 데 시간을 보냈다. 변호사입니다. 현장 접견 요청합니다. 방금 연행되신 분 어디 있습니까? 연행된 사람 있습니까? 연행된 사람 있습니까? 연행된 사람 있냐고 묻잖아요. 특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사무차장으로 일하며 숱한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이재정 의원. 그러나 가슴속엔 늘 해소되지 않은 갈증이 있었다. 저기 지금 현재 현장 접견 불응하신 것 관련해서 접견교통권 침해입니다. 이 부분 책임 묻겠습니다. 접견교통권 시켜주십시오. 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해보지만 그런 지혜로도 극복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절실하게 필요했던 부분이 입법이었습니다. 제도로 해결하고 정치가 해결을 하면은 그 지리멸렬한 긴긴 소송이라는 터널을 지나지 않아도 국민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 번 깨달았었거든요. 물론 많은 정치인들이 훌륭히 그 역할을 해주고 계셨지만 제가 고팠던 그 지점에서 시작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법이 어떻게 바뀌어야만 사회적인 약자들도 행복할까라는 4년간의 치열한 고민 끝에 정계 도전장을 내민 이재정 의원. 이재정 의원은 대구 출신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사무차장,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을 역임하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정치를 혐오하지 않고 그렇다고 정치인도 국민과 괴리되지 않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제가 정말 특히 관심을 가지는 부분입니다. 국회와 시민이 느끼는 이 괴리감들 그리고 막연한 거부감들을 좁힐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주말을 반납하고 열차에 몸을 실은 이재정 의원. 이재정 의원의 고향인 대구로 향하는 길이다. 제 고향 대구에도 촛불 집회가 있습니다. 초대를 해주셨어요. 사실 먼 거리기도 하고 이번 주말은 광화문에서 저희 당 의원님들 모두 집중하기로 했는데 다른 곳이 아니라 특히 대구여서 시간을 꼭 내고 싶었습니다. 불안한 시국 속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가는 내내 이재정 의원의 마음이 복잡하다. 어둠이 내려앉은 대구의 광장을 촛불로 가득 메운 시민들. 오늘로 벌써 14번째를 맞는 촛불 집회다. 야당의 불모지라 불리는 대구에서 더군다나 정치인이 이 무대에 오르게 된 것은 이재정 의원이 처음이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결국 정치로 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깨가 막중합니다. 칼바람이 부는 영하의 날씨지만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대구 시민들의 열기. 당장 해야 할 일을 버리는 정치권은 아닙니다. 믿어주십시오. 고향 사람들의 진심 어린 당부와 응원에 다시 한번 의정 활동에 힘을 얻는다. 저희 좀 안 춥게 좀 해주세요, 제발. 우리 지금 얼마나 나오고. 아유, 이제. 제발, 어떡해요. 우리가 어떻게 버텨야 되지? 앞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처럼만 해주세요. 지금처럼, 딱 지금과 같은 마음으로. 이번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정치로서 다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눈물 났어요. 그러니까 고향이라는 곳이 모두한테 그렇잖아요. 힘들 때 생각나고 막 이러는데 진짜 제가 힘이 사실 저보다 더 힘든 분 많겠지만 그래도 약간 이제 의원 생활하고 정말 너무 다이나믹한 의정활동 8개월을 보내오면서 다시 힘을 얻어간 느낌이었어요. 광화문 촛불 이보다 수십 배 더 많은 인원이 응원해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이 동청도라는 이 공간을 가득 채운 촛불이 주는 그런 응원은 남달랐어요. 정말 고향이 나에게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일정을 마친 후 오랜만에 반가운 사람들을 만났다. 25년 전 교복을 입고 함께 이곳을 누비던 고등학교 시절의 동창들이다. 죽기 직전에 이 상황이 아니었나? 법원에 가처분이 얼마 전에 나를 살리나? 국물 먼저 먹어봐. 그러니까 내가 3일 만에 먹는 밥인데. 그러니까 좀 덜까? 끼니도 제때 챙겨 먹지 못할 만큼 바쁘게 흘러가는 국회의 시간. 그간의 근황을 풀어놓는다. 막내가 지금 몇 살인데요? 돌. 네, 셋째. 첫째는 중학교 나왔다. 이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저를 꼬드겨서 공부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사는 얘기를 먼저 하게 해준 친구들이고요. 고교 시절 이재정은 공부보다는 생각을 나누고 토론하기를 즐기는 학생이었다. 풍물패 동아리를 직접 만들어 활동할 정도로 적극적이었고 사회 현안에도 관심이 많았다는 이재정 의원. 세상에 대한 좋은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의논하고 고민하고 같이 토론하고 이러는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굉장히 깊이 있게 맺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 기억들을 아직까지 잃지 않고 국회에서 민의를 대표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고 있다는, 되려고 애쓰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만. 네, 정당은 다르지만 뜻은 다르지 않는 걸로. 학창 시절 품었던 생각들이 지금의 의정 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제가 18세 선거 연령이나 얘기하지만 가장 공동체에 대한 연대감도 높고 열정도 높을 때 그리고 타인에 대한 감수성도 높은 시기가 바로 그 시기인 것 같고 그 시기에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건강한 민주시민들이 만들어진다고 전 정말 생각합니다. 지난달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앞. 전국의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18세 선거 참정권을 촉구하는 침묵 시위를 가졌다. 바쁜 일정을 뒤로하고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이재정 의원. 전략을 잘 짜서 우리 어떤 방식으로 할지 지금 오늘도 하는 거예요? 네, 농사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날이 추워서 날 추울 때 정말 마음 춥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미안해. 점심 이재정 의원은 민주주의 차원을 넘어 18세 선거권은 삶의 결정권과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정치인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정치는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면 안 될 만큼 나쁜 것입니까?
정치는 서로의 생각 차이를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것, 그리고 결과에 승복하는 과정을 이끄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이 정치를 나쁘게 이용하는 것은 정치인들이지 우리 청소년들이 아닙니다. 이 순간만큼은 국회의원이 아닌 어른으로서 청소년들에게 짐을 지어준 것만 같아 마음이 무거운 이재정 의원. 청소년들의 선거권을 촉구하는 시위는 겨울비가 내리던 지난달 23일에도 계속됐다. 다뤄질 것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궂은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 그리고 민의를 대의해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정치적 소임이라고 믿는다. 이건 선거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게임의 룰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당이 주체인 것처럼 오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청년들의 기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으로 돌아가서 그냥 타당하고 취지에 동의하고 달리 반대할 명분이 없으면 우리가 통과시키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재정 의원. 그러면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좀 협조해 주십시오. 당내 현안을 외부에 알리고 조율하는 것은 이재정 의원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다. 오늘 내로 연장하라는 식으로 저희가 일단 독촉해 놓은 상태고요. 아니면 국회가 당연히 해결해야죠. 네, 맞죠? 국회 법안. 이재정 의원은 대변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보좌진과의 호흡을 중요하게 여긴다. 할 수 있다 정도로 하지 이제 한다 이렇게 막 발표하지 말라고 아직. 예. 발표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사소한 표현에도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어 하나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공개된 내용들도 있고 사실상 의원님들이 이제 모든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위해 비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된 내용 중에서도 저희가 정리해서 기자분들께 말씀드리는 내용도 있지만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야 할, 또 아직 이제 논의 과정 중에 있는 얘기들은 이제 언론에 공개를 하지 않거든요. 그 내용들을 정리하느라고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의원회관 안에서도 직원들 간의 분위기가 좋기로 소문이 자자하다는 이재정 의원실. 저 없이 무슨 얘기했어요? 맞죠? 네? 나는 나 없이 모여 있으면 불안해. 어제 고생하셨어요. 어쨌든 두 분이 고생하셔가지고. 네. 이재정 의원은 곁에서 자신을 도와 일하는 보좌진들을 허물없이 대하고 존중하는 것 또한 의정 생활의 중요한 덕목이라 생각한다. 특히 법안 발의와 관련된 회의에서는 보좌진들에게 많은 아이디어를 얻는다. 구체적인 어떤 후반 간의 어떤 정책하고 똑 떨어지는 건 아닐지라도 보좌진이 좀 주력해서 하고 싶었는데 너무 동력이 안 맞는 내용들 어떻게 다른 의원실하고 호흡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는 먼저 제안도 한번 해보주세요. 국회는 엘리트 정치인들이 모여서 책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정치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고민하는 문제들, 그런 치열한 갈등들을 그대로 담아와서 같은 시각으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다만 그것들을 법과 제도로 녹여서 해결하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원실은 이재정 하나의 가치로 운영되는 것들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여럿 있습니다. 두 분의 보좌관과 그다음에 두 분의 비서관, 그리고 다른 저희 그 이하 비서님들도 각각의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국가 공무원입니다. 그분들이 관심이 있어서 상의를 해오는 법들도 저희 실 모두가 공히 상의를 해서 또 법안으로 성안 작업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20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이재정 의원은 소방관의 처우를 개선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오늘은 그와 관련된 토론회가 있는 날이다. 조금 피곤했었나 봐요. 그런 상황에서 주말에
지방 내려가서 청년들 만나고 또 우리 당원들 만나고 지방 촛불도 함께 했었거든요. 괜찮으신 거예요? 네, 괜찮아요. 다만 저희 대변인이 2명이 있어서 번갈아 가면서 대변 업무를 하는데 오늘까지는 나와야 돼요. 내일부터 이 목소리로 이제 브리핑을 할 수 없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죠. 계속되는 강행군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 대학생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봐도 가장 존경하는 직업이 뭐냐 하면 우리 소방관이 51.6%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참석한 이유는 법안 추진과 관련된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이다. 네, 마지막으로 이재정 의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 옷 입고 오려고 했었는데 홀스트린 가스타운 정말 존경합니다. 저희가 했으면 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과도 귀결돼 있기 때문에 소방관법이 조속히 개정되기를 바라는 이재정 의원. 저희가 소방관 소방관의 열악한 처우와 관련된 소방법 법률 개정안은 이재정 의원이 국회에 입성해 대표 발의한 첫 번째 법안이다. 앞으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사려 깊은 배려와 심도 깊은 조언을 모두 받아들여서 소방 공무원들이 활짝 웃을 수 있는 법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사망 소방 공무원을 대신해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른바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안은 현행 국민안전처 산하에 있는 중앙소방본부를 독립된 소방청으로 설립하는 것, 그리고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모두 일원화하는 등의 총 6가지 항목이다. 오랜 기간 동안 소방관 처우에 관심이 있었고 또 세월호 사태 이후에 국민안전처로 되면서부터 사실상 국민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는 소방체계가 된 면이 있거든요. 그 공교롭지만 우리 아가의 장래 희망이 지금 31개월로 넘어가고 있는 아가의 장래 희망이 앵차 아저씨라고 부르는데요. 소방관 아저씨예요. 그 말씀 다른 분들한테 드리면 다른 분들이 벌써부터 걱정하세요. 31개월짜리 아이의 꿈을 두고 소방관은 안 돼. 그러니까 존경하는 직업 1이고 정말 우리가 누가 봐도 소방관 아저씨에 대한 국민 정서는 정말 우호적이잖아요. 근데 또 내 아들의 직업은 안 돼 라고 하는 게 바로 오늘날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재정 의원은 변호사 시절부터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통해 꾸준히 국민들과의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근데 진짜 이거 안 빠지려고. 테러리스트 같아. 테러리스트. 지금? 네. 인생만 옆구리 핏을 굴러가듯이. 아파 보이는데 이등신 공약하다 그러면 다 건강에 유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유로운 복장에서도 느낄 수 있듯 현안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 라디오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서당캐가 시당 팟캐스트라고 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좀 협소한, 그러니까 한정된 느낌이 들었는데 그렇지 않고 전 대한민국을 고민하면서 충분히 이야기를 깊이 있게 풀어내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자리 잡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욕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의원님. 이 자리 그냥 드릴 테니까 언제든 들어오십시오. 네, 후회하실 겁니다. 후회 절대 안 합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대화로 국민과 호흡하기를 원하는 이재정 의원. 진짜 고등학생같이 애들 보이시는데. 딱 올해 20살이고요. 지난주 졸업했습니다. 역시 그러시구나. 정치인이 국민하고 소통한다는 게 다른 의정활동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국민소통이라는 측면에서 팟캐스트의 효용성을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저도 팟캐스트이든 아니면 또 다른 또 새로운 매체이든 간에 일상적으로 국민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을 꾸준히 하고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지난 2월 16일 교수, 학생, 기자 등 다양한 평가단이 뽑은 바른 언어상 시상식이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국회가 국민들에게 더 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목적으로 의원님들의 발언을 모니터하는 결과를 중심으로 훌륭하고 모범이 되는 분들을 선정하였습니다. 국회의원 이재정, 이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주는 이 상이 한편으로는 더욱 바른 목소리를 내달라는 국민들의 당부이기도 하다. 우리 대학생들이 국회 속기록을 통해서 의원들의 발언을 전수조사를 해서 주었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 친구들이 그 상을 심사를 하면서 느꼈던 바를 부족한 점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유와 유머라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감사하고요. 영광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부족한 점으로 지적해 주신 우리 정치에 그런 여유가 없었던 점에 대한 반성도 하고, 그런 점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후보인, 젊은 의원인 제가 좀 더 노력하면서 큰 역할, 리드하면서 우리가 먼저 바꿔가겠다, 젊은 세대가 바꿔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와 국민은 떼려야 뗄 수 없다. 그렇기에 국회의원과 국민도 둘로 나뉠 수 없다고 말하는 이재정 의원. 앞으로 남은 기간 이재정 의원이 간절히 바라고 꿈꾸는 것은 무엇일까? 가까이 하고 싶은 정치, 그래서 정치를 유권자로서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정치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굉장히 거리낌 없이 유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어요. 이재정이 훌륭해서 저런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저런 생각으로 소통하고 일을 하면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그런 일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많이 소통해서 일하는 과정도 보여주고 싶고요. 그 결과로 정치가 얼마나 우리한테는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이재정 표 정치는 이재정이니까, 저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있어서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